치유라고 하는 거는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네, 원인.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병의 원인을 아셔야 돼요. 당뇨병의 원인이 뭐고, 고혈압의 원인이 뭐고, 디스크 협착증의 원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병의 천국입니다. 병의 천국. 여보세요, 암 보세요. 0세에서 80세까지. 예. 0세가 뭡니까?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부터 80세 이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 선진국은 다 똑같아요. 선진국은. 이 사망 원인 1위가 뭐예요? 암이에요, 암. 네. 왜 다 암으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사망하는 원인이 보니까 다른 병이 아니고 다 공통적으로 암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살이, 저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 여기 보세요. 10대, 20대, 30대가. 10대, 20대, 30대가 이게 자살을 많이 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살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암으로 죽는데. 갓난아기도 암으로 죽는데요. 사망 원인 1위가. 야,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왜 암에 걸려요? 여기 보니까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1등 암, 2등 심장, 3등 뇌혈관 질환. 이게 다 혈관병이에요. 혈관병. 혈관병. 피의 병이에요. 피의 병. 예. 이 암과 자살은요, 같은 병인 거 아세요? 제가 이거 다 하나라 그랬죠. 하나. 이 모든 병이 다 하나다. 원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예요. 뿌리 하나에서, 뿌리 한 개의 뿌리에서 여러 개 올라온 여러 개 각각의 개개의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병들이 하나하나의 가지일 뿐이고, 이 뿌리가 하나더라는 거죠. 뿌리가 하나예요. 여러분이 약 드시기 때문이에요. 평생 약 드시고. 약이 병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약을 계속, 당뇨약, 혈압약 계속 드시면요, 심장이 나빠지고 뇌혈관이 나빠집니다. 예, 심근경색, 뇌경색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거 시간 문제예요. 제가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이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약을 먹은 사람들을 빅데이터라는 걸 내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이런 병이 걸리더라는 거죠. 약을 먹는 사람들. 그래, 자살과 이 암도 원인이 같아요. 이 자살도 원인이 같은 거예요. 정신병이거든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질병입니다, 질병. 그냥 단순 사고라고 하는데 이 사고가 아니에요. 질병입니다. 자살의 원인은요, 정신병인데 이 원인이 뭐냐면 장병이에요. 장이 망가져 있습니다. 장이. 요즘 저 젊은 우리 청년들이 육식을 많이 하죠. 고기, 계란, 우유, 생선 몇 끼 드시죠? 몇 끼. 한 끼도 그거 없이는 식사를 안 하실 거예요. 예.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었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편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걷질 않고요. 육체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육을 쓰지 않고 뼈를, 관절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 쓰지 않고 그 쓰는 것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먹고 있습니다. 식사, 특히 고단백질, 고칼로리, 고영양질, 그게 육식이에요. 육식. 예. 칼로리가 높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당 함량이 높은 고칼로리, 고단백 식사를 매일매일 하면서 쓰지는 않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 그냥 많이 먹기만 하면 우리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쓰지 않고 몸에다 계속 집어넣어서 섭취를 계속 해가지고 식사가 과잉됐을 때, 칼로리가 과잉됐을 때요, 우리 몸에는 정신질환이 생기고 육체질환이 생기고 오장육부가 다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다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 특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 모든 병, 여기는 사망원인 1위부터 2위, 3위, 0세부터 80세까지 전 연령대 인구 모든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보니까 하나더라. 하나더라. 음식이에요. 음식이 과잉돼서 피가, 혈액이 오염됩니다. 오염됩니다. 자연의 이치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한 것도요, 과잉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과잉되면 독이 돼요. 아버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귀가 좀 안 좋았어요. 이거 잘 못 들리시는, 잘 안 들리시는구나. 네, 거기 잠깐 앉으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요 암이라고 하는 거는 요 자체는 다 결과예요. 제가 아까 이거 다 결과물이라고 했죠. 이 결과입니다. 결과. 질병은 전부 결과예요. 결과인데 원인은 따로 있어. 근데 우리는 원인을 모르고 있어. 원인이 뭐라고요? 요게 원인이에요. 요게. 음식이 원인이에요.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밥이 원인이에요. 이 밥을 바꾸면은요, 모든 병이 사라져요. 모든 병이 사라져요. 암도 병이 아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의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라고 이 암에 대해서 제일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환자를 치료한 아주 전문가인데, 이분이요, 암이 병이 아니래요. 암은 병이 아니래요. 야, 세상에 암이 대단한, 이거 무서운 병이잖아요. 사망 원인 1위가 아까 다 보셨죠? 암이에요, 암. 모든 전 연령대가. 근데 그거 병이 아니래요. 이거 정신 나간 얘기죠. 예? 저거 정신 나간 얘기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병인데 모든 사람이 전 연령대가 이 암으로 죽는다는데, 이 사람은 병이 아니래요. 왜 저런 말이 나올까요? 무엇을 보느냐예요. 병을 보느냐, 결과물인 병을 보느냐, 병을 만든 원인을 보느냐. 결과물인 병을 보면은 못 고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죽는 병, 무서운 병이에요. 예.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에 인구 5천만인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 사망하는 거 아세요? 수백 명. 암으로. 우리 저 따님 그거 아세요? 요즘 코로나로 하루에 몇 명 사망하는지 아세요? 코로나 지금 난리잖아요. 이거 그냥 풍토병이에요. 그냥 감기예요. 이제 시간 지나 보세요. 감기나 독감처럼 돼버려요. 계속 있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냥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 나빠서 걸리면은 증상이 없이 그냥 낫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무증상이에요. 증상 없이 나와버려요. 저절로 나와버려요. 근데 누워서 앓는 사람이 있고요, 심하게 아파서 중환자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더 심해져서 사망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누구에게 걸리면 무증상, 누구에게 걸리면 중환자, 누구에게 걸리면 사망. 예? 이게요,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권 없어. 걔는요 그냥 우리를 좀 괴롭힐 뿐이야. 괴롭히는데 내가 내 몸의 저항력만 키우면 돼. 방어력만 튼튼하면 돼. 어서 오십시오. 조금 앉으세요. 근데 뭐를 보느냐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느냐, 요거를 이겨내는, 요거를 방어하는 내 몸의 면역력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증상도 없고,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코로나19가 병입니까? 그거 아프지 않은 사람에겐 병이 아니에요. 걸렸는데 열이 나거나 기침 나거나 발열 나거나 뭐 증상이 근육통 생기고 온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누워서 아픈 사람은 그건 병이죠.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균이에요. 오미크론 요즘 뭐 변이 그러는데 똑같은 오미크론이야. 누구 똑같이 오미크론 걸렸는데 A라는 사람은 아무 증상 없는데 B라는 사람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서 누워야 돼. 그럼 B라는 사람에게는 병인데 A라는 사람에게는 병입니까? 병이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요, 암의 원인을 제거하면은 암이 쓰른 듯이 사라지더라. 병도 아니더라. 근데 그 원인을 모르고, 원인을 보지 않고 계속 암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만 봐요. 암덩어리만 잡으려고 계속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병원만 다니면 이게 낫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전이 되고 점점 더 재발되고 확산되더라는 거죠. 몸 전체로 퍼지더라는 거죠. 암덩어리만 쫓아가면은 이거하고 싸우려고, 이게 적이라고 암하고만 싸우려면은 그 병은 못 고친다. 이분이 여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야, 이 말이 명언이에요. 암은 병이 아니다. 그럼 그게 뭐냐, 암이라는 게. 내 몸에, 우리 몸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존이 뭡니까? 생존, 생명의 본능입니다. 본능은 재생하는 거예요. 자꾸 뭘 만들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략으로 만든 최후의 전략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이해되세요? 젊은 분들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암하고 싸우지 말래요. 암의 90%에는 항암제가 효과가 없답니다. 항암하셨죠, 어머니? 예? 항암하셨죠? 예. 근데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걸 하신 거예요. 그냥 놔둬도 낫는 거예요. 예, 암이 이렇게 우스운 거예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예. 자, 이 말이 황당한 말인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는 여기서 길이 보여요. 이 말을 잘 읽어보시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무식한 사람이 그냥 지 좋은 소리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자, 병이 늘어나고 의사와 약이 넘쳐나는데, 병원이 넘쳐나는데 병이 늘어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병원에서 약으로 병을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병이 안 낫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병원 다니고 명의를 찾아다니고, 명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세브란스 병원의 모 박사님, 서울대 병원의 모 박사님, 다 그 박사님이 내 주치의래.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니고 명의를 찾아다니고 약을 한 줌씩 먹고 점점 약이 늘어나는데 병이 줄어들어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병이 줄어들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병이 늘어나요. 치료 안 됩니다. 치료 안 돼요. 지금 치료된 병이 한 가지나 있습니까? 병원에 수십 년 다니고 약을 수십 년 먹었는데 치료된 병은 한 가지도 없어요. 오히려 병이 점점 늘어나요. 병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무언가 잘못된 거죠. 뭔 잘못되고요? 우리는 뭔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왜 이럴까? 이제는 우리가 이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네, 왜 병원 다니고 약을 먹고 명의를 찾아다니는데, 대학병원 큰 병원 찾아다니는데 좋은 약을 먹는데 약국에 가보세요. 수천 수만 가지 약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이 병이 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뭔가 모르고 있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프면 약 먹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좀 해보자. 거꾸로 약을 버려보자. 약을 버리고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서 이 원인을 좀 바꿔보자.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요거예요. 요거. 피를 탁하게 하고 혈관을 막아서 기혈이 순환이 안 돼 생긴 모든 병. 이게 부위만 다르고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병입니다. 하나로 다 줄레 연결이 돼 있어요. 병의 원인이 뭐냐고 생각을 많은 의사들이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런데 서울대 의과대학의 홍윤철 교수라는 분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탄생했느냐, 병이 어디서부터, 이런 디스크, 협착증, 암, 고혈압, 당뇨가 왜 생겼느냐, 이 질병 탄생의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원인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만든 문명이 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명이. 따님 요 글자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고 문명이 질병을 탄생시켰다. 우리가 만든 문명, 사람이 만든 문명이 질병을 만들었대요. 그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문명이 뭐예요? 저 젊은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우리 지금 나이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대, 30대, 4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잘 먹고 잘 살았어. 고기를 많이 먹고, 채소, 과일이 흔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고기 구경도 못 했어요. 채소, 과일이, 이 겨울에 채소, 과일이 어디 있었어요? 고기 어디 1년에 매일 저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매일 고기, 계란, 우유, 생선을 이렇게 풍요로운 식사를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문명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명이. 이 문명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화학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부 화학농법, 농약과 화학비를 쳐가지고 과잉 생산을 해요. 다량 생산을 하고 집약농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해요. 근데 그 생산된 생산물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전부 농약, 화학비료, 중금속에 오염된 거, 플라스틱에 오염된 거, 그런 걸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나쁜 거를 또 과하게 먹고 있다. 과하게. 과식이에요, 과식. 우리 따님 과식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 아니, 박사님, 저는요, 저는 밥 반 공기밖에 안 먹어요. 아니, 원장님, 저는 밥 3분의 1밖에 안 먹어요. 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식의 개념은요, 내가 움직이는 거. 하루 종일 움직여서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몸을 움직여서, 요거 체력 활동이라 그래요. 체력, 근육을 써서 몸을 움직여서 활동해서 사용한 거. 사용한 것만큼만 먹으면 과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움직이지 않아요. 칼로리 소모가 없어요. 에너지 소모가 없어. 소모가 없으니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거 이상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밥 반 공기도 과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비유를 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알죠? 네? 손흥민 선수. 그 축구 90분 하는데요. 전후반 90분 하는데요. 90분 동안 풀타임 뜁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그 사람들은 땀 뻘뻘 흘려요. 90분 뛰면요. 체중이요. 90분 만에, 90분이 뭐예요?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만에 체중이 5kg이 빠집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병원에 다니고 한의원 다니고 막 별의별 거 다 해요.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한 달에 1kg 빼기가 어려워요. 한 달에 1kg. 한 달에 3kg 뺐다 그러면 야 많이 뺐어요. 석 달에 10kg 뺐다 그러면 야 그 다이어트 성공한 거래요. 요 1시간 반 만에요 5kg를 뺄 수 있습니다. 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손흥민처럼 뛰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죠. 못 하죠.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못 해요. 그건 선수들이 하는 것.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과격하게 움직이니까 체중이 팍팍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소모가 많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처럼 요만한 밥 한 공기, 두 공기 먹을까요? 아니에요. 한 끼 아마 우리 한 10공기 정도를 먹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 5공기 이상 먹을 거예요. 네.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한 끼에 3공기, 5공기를 먹어도 과식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드시는 섭취하는 양만 가지고 과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식과 소식의 개념은요, 우리가 얼마나 섭취하고 얼마나 연소를 시켰느냐, 써먹었느냐, 사용을 해서 연소시키고 분해시켜서 몸 밖으로 빼줬느냐, 그것의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대 지출이에요. 몸에 들어온 거 빠져나간 거. 수입 대 지출의 비율이 맞으면 과식이 아니에요. 내가 10을 먹었다. 10만큼 빼줬어. 그럼 괜찮아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밥이 몇 공기든 고기가 한 사발이든 뭐 채소를 잔뜩 먹고 과일을 잔뜩 먹고 양하고는 관계없어요. 많이 드셨으면 많이 움직이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 움직여요. 거의 제로예요. 좀 걷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고혈압, 당뇨, 이 복부 지방이 잔뜩 하고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 관절이 다 나빠졌고 이 퇴행성 관절염, 관절이나 허리 아프고 무릎 어깨가 아프고 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해. 움직이기 싫어요. 조금 움직이면 아파. 그러니까 아프니까 안 움직이셔. 아플수록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니 아픈데 어떻게 움직여요?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걸어요? 병원에 가면요. 아 그래 아프니까 걷지 마세요. 걷지 말고 다리를 여기 연골이 다르니까 아껴야 됩니다. 생명의 본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생된다 그랬죠. 재생된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재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해요. 이거 한번 다르면은 연골이 다르면 재생이 안 되니까 꼭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기운이 없어. 근육은 없고 지방이 많으니까 기운이 없어. 기운 없으니까 또 많이 드시라 그래요. 많이 드시래요. 단백질 섭취 잘 하시라 그럽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당뇨 고혈압 환자에게 당뇨 고혈압이 뭡니까? 당과 지방이 많아서 당분과 지방이 식사예요, 식사. 이게 과잉돼서 생긴 병인데도 움직이지 말고 많이 드시라 그래요. 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니까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 무릎 관절에 연골이 닳아서 사진 찍어보니까 닳았어. 닳으니까 이제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단순 논리예요, 단순 논리.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닳으니까 쓰지 말아야 된다. 아니에요. 써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아프기 때문에 걸어야 되고 아파서 걸어야 되고 아프니까 걸으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고쳐본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님 이 디스크가 있는데요. 많이 못 걸으시잖아요. 좀 걸으면 아프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많이 걸으셔야 돼요. 첫날만 아파요. 처음에 아파요. 처음만 아파요. 그거 극복하고 넘어가면, 그 고비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픈 게 점점점 줄어들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요. 계속 걸어보세요. 안 아파요. 그때부터는 우리 몸에서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관이 재생되고 근육세포가 재생되고 연골세포가 재생되고 뼈세포가 재생이 돼요.
그럼 이게 점점 더 튼튼해져요. 그럼 저기까지만 아이고 조금 겨우 걸어서 가다가 또 앉고 가다가 또 앉고 여기 저한테 오시는데 지하철에서 오시는데 거리가 좀 돼요. 12번을 쉬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12번. 지팽이 짚고 아이고 12번 짚고 오시다가 이 자연치유법을 강의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좀 걸어야지. 너무 내가 지금까지 안 걸었어. 좀씩 걸어야지. 아픈 거 참고 조금 걷다 보니까 12번 쉬던 거를요 5번은 쉬고 3번을 쉬고 1번을 쉬다가 이제는 안 쉬고요 12번을 왔다 갔다 해도 하루 종일 움직여도 안 아파요. 하루 종일. 모든 약을 끊고 식사를 줄이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식사를 줄이니까 피가 맑아진 거예요.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진 거예요. 기혈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혈이 순환이 되면은 세포가 재생이 일어납니다. 세포가 재생되니까 염증이 없어져요. 염증이 없어지니까 통증이 사라져요. 이것은 내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할게요. 우리의 혈관이 이렇게 맥혀 있습니다. 여기 정상적인 혈관, 조금 여기 지방이 생기다가 지방이 커져요. 이건 너무 커서 혈관을 거의 막기 직전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고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 청년들도 익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와 있어요. 젊은 청년들. 예? 우리 따님 연령대 30, 40대 젊은 분들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때는 증상이 이때까지는 이건 전혀 없고 이때가 증상이 약간 있을까 말까 이때는 증상이 생겨요. 어딘가 안 좋아요. 어딘가 안 좋은 데 많으실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는 증상이 심하죠. 어머님처럼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약을 잔뜩 드시고 편하게 좀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고정 앉아 계시고 아버님 힘드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간략하게. 질병은 완치된다. 질병은 완치된다. 이 서울대 의대 교수가 유태호 박사라는 서울대 의대 교수가 쓴 책입니다. 어머님 질병 모든 질병이 완치됩니다. 당뇨병도 완치되고요. 고혈압도 완치되고요. 암도 완치됩니다. 완치되는데 어떻게 해야 완치되느냐? 건강진단 믿으면 안 돼. 믿지 마라. 병원도 믿지 마. 내 몸을 믿어. 이거 보세요. 고혈압도 어머님 저 고혈압이 이거 보세요. 약 없이 완치된다 그러잖아요. 약 없이 약 끊고 완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 만에? 한 3개월. 제가 해보니까 3개월은 무슨 3개월? 그럼 한 3주면 완치돼요. 제대로 하시면.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 당뇨 제가 치료해보니까 너무 쉬운 병이에요. 너무 쉬운 병. 이거 병도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예요. 무엇을 보느냐. 뿌리를 보느냐, 가지 이파리를 보느냐. 뿌리를 제거하느냐, 가지 자르기만 하느냐. 결과를 보느냐, 원인을 보느냐에 따라서 병의 치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 식사를 줄이니까, 이게 과식이 문제니까요. 식사를 줄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장을 비워서 위와 장을 비워버리니까 낫더라는 겁니다. 낫더라는 거예요. 굶으면 낫는다. 3일만 굶으면 70%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예. 장이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들고 깨끗한 장이 건강을 만든다. 어머님 지금 장의 문제예요. 음식을 식사를 내가 연소시키지 않고 너무 많은 걸 드시기 때문에 전부 장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장내 세균,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균이 있는데 장이 부패되면 유익균이 살 수가 없어요. 부패되면 부패된 속에서 사는 균이 또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균이 있어요. 그게 병원균이에요. 우리 몸에 병원균이 더 많아요. 유익균보다 병원균이 더 많아요. 당뇨, 고혈압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의 상태를 바꾸자. 그래서 혁명을 하자는 거예요. 혁명.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장을 바꾸려면, 세균을 바꾸려면 식사를 바꿔야 돼요. 식사. 장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유익균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채소, 과일이에요. 식이섬유, 섬유소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요즘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분들이 안내 좀 해드리세요. 젊은 분들이 너무 동물성 식품, 고기, 계란, 우유, 생선 이런 것만 먹으니까 거기는 섬유질이 없어요. 섬유질이 없어요. 섬유소를 먹어줘야 돼. 섬유소. 이 장이 좋아하는 건 섬유소예요. 섬유소. 섬유소를 먹어야 돼.
이런 병들이요, 지난 30년 동안에 급격하게 변화됐어요. 지난 30년 동안에. 옛날 3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런 병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50년 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예, 100년 전에는요, 이 암이요, 무슨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보고 죽제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옛날 사람들에게는. 암이 왜 생겨? 당뇨병? 야, 그거 아주 희귀병. 잘 먹는 사람들. 양반가에서 간혹 가다 한 병씩 생기는 병이에요. 당뇨병이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인구의 절반이 2명 중 1명이 당뇨병이에요. 아버님 귀 잘 안 들리시는데 저 안 들리시는 것도요, 뇌혈관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뇌의 청신경. 이 들리는 것이요, 고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비인후과 아무리 다녀봐야 못 고칩니다. 원인도 몰라. 청신경이라는 뇌세포에 혈액순환이 끊긴 겁니다. 피순환이 안 돼. 모세혈관이 막힌 겁니다. 그러면 청력에 문제가 생겨요. 시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다 세포잖아요. 뇌세포. 뇌세포가 정상적인 이 핏줄이, 혈관이 깨끗해가지고 피가 맑아서 피가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뇌에도 문제가 생기고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콩팥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30년 동안, 최근 30년 동안 이런 병들이 생겼는데 원인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요 젊은 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우리 요 매점에, 편의점에 가면은 바로 사가지고 바로 포장 벗겨서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조리된 음식들. 이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해. 그 다음에 외식, 화학, 농약. 제가 아까 화학농법,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화학농법으로 농사지은 겁니다. 거기다 유전자까지 변화시켜가지고 유전자 변이식품, 이게 GMO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고기 이런 데는요, 어마어마한 동물을 사육하면서 어마어마한 항생제가 들어가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조미료, 향신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이 정제, 식품을 지나치게 가공을 해버려요. 부드럽게 흡수가 잘 되게 하느라고 가공합니다. 설탕, 흰 밀가루, 흰 쌀. 어머님 이제 백미밥부터 집에 가시면 오늘부터 밥부터 바꾸시면 돼요. 밥부터 바꾸시면. 저희는 말랭이밥 먹어요. 말랭이밥 좋은데요, 흰 쌀 드시면 안 돼요. 현미 드셔야 돼요. 현미. 제가 아까 식이섬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섬유소를 드셔야 돼요. 당뇨도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당뇨약을 아무리 드시고 혈압약을 아무리 드셔도 이것만 바꾸시면은 이 약이 소용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 결국 식이섬유, 여기 나옵니다. 섬유소가 섭취가 안 돼가지고 지방을 이렇게 많이 먹고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증가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떤 분이 단톡방에 단백뇨가 나오는데 병원에 맨날 세브란스 병원에 몇 년을 다니고 해도 단백뇨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원인을 모른대요. 원인이, 단백뇨의 원인이 뭡니까? 단백질이죠. 예? 단백질 과잉이죠. 예? 그렇게 간단한 것도 우리가 모르고 산다니까요. 당뇨의 원인이 뭡니까? 당이 넘쳐나서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단백뇨의 원인은 뭡니까? 단백질 너무 많이 식사를 과식을 해가지고 동물성 단백질 너무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식이섬유가 없고, 단백질 많이 먹으니까 몸에서 단백질, 우리 몸의 단백질이요, 과잉되면요 소변으로 빼버려요. 우리 몸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우리 몸이 알아서 빼줘요. 이 당뇨병이요, 알아서 빼주는 거예요. 이게, 이 당뇨병이 안 걸렸으면 사람이 죽어요. 당이 넘쳐나면요, 몸에서 당이 혈액 속에, 피 속에 당분이 계속, 우리가 식사를 과잉되게 해가지고 과식으로 인해가지고 당분이 넘쳐나서 혈액 속에 당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쳐나면 피가 흐르질 못해요. 당이 뭐예요? 끈적끈적하잖아요. 껍질껍질하게 들러붙는 거예요. 얘네들이. 피 똑같아요. 그런데 일정 성분, 일정 양의 어떤 비율이 있는데 비율을 넘어가면은요, 일정 수준, 그 수준을 넘어가면 피가 응고가 돼버려요. 응고되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으려고 우리 몸에서 오줌으로 당을 빼버려요. 저절로 빼버린다고요. 이게 자연치유예요. 우리 몸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치료 행위예요. 우리 몸이 하는 치료 행위가 당뇨병이에요. 우리 몸이 하는 치료 행위가 고혈압이에요. 혈관이 막혀서 좁아졌으니까 피가 흐르지 못하니까, 피가 흐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들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몸은 모든 세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좁아졌으니까 압력을 높여야 이게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저절로 압력을 높여놓은 거, 그게 고혈압이에요. 이거 우리 몸의 치료 행위예요. 우리 몸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치료 행위가 일어나는 현상이 당뇨 고혈압이에요.
근데 우린 이걸 병으로 보고 혈압을 낮추고 당을 낮춰요. 이게 낮추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피를 맑게 유지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당뇨 고혈압이 병이 아니에요. 아까 암도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는데 그 독소를 한 군데 모아서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의 다른 부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존 전략으로 만든 게 암덩어리다. 네, 모리츠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암도요, 똑같은 고혈압도 고혈압을 압력을 낮춘데 압력을 높여야 피가 통과하죠.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 아까 혈관이요. 요 혈관이 이렇게 됐는데 압력을 높여놓지 않으면 요 좁은 구멍으로 피가 통과를 못해요. 네. 이럴 때는 압력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압력이 낮아지죠. 근데 혈관이 이렇게 점점 좁아져 가면 누가 좁아지게 만들었습니까? 혈관을 누가 좁혀놨습니까? 지방이에요. 지방. 콜레스테롤, 지방. 지방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저절로 그냥 밤 자고 나서 생겨난 거예요? 내가 먹은 식사예요. 식사.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이 먹으니 쌓인 겁니다. 쌓인 거예요. 아니, 쓰지 않고 계속 넣어주면 쌓이죠. 그죠? 어디가 쌓이냐? 혈관이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좁아졌다고 이거를 지방을 연소하고 분해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해. 이 연소를 시켜야 된다. 연소가 뭡니까? 이걸 써먹자 이거예요. 예, 써버려야 돼. 써서 이걸 줄일 생각하지 않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을 씁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시술을 합니다. 시술. 그래서 심장 스텐트 시술이라니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좁아졌네? 여기다 인공 혈관을 집어넣어가지고 확장을 시켜놔요. 이걸 없애야죠, 이거. 이거 없애는 게 원인 치료죠. 혈관 약으로 확장시키고, 인공 어떤 물질 가지고, 인공 어떤 기구를 가지고 확장을 시켜놔요. 혈관 확장시키는 게 치료입니까? 저 지방을 녹여서 연소시켜서 없애는 게 치료입니까? 어떤 게 치료예요? 따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젊은 분들. 예? 연소를 시켜야죠. 지방을 없애야죠. 저놈이 원인인데.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의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지방이 범인이다. 범인 잡아야 되는데 범인 놔두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예? 지방이 범인이라고까지 합니다. 범인. 예? 생명을 죽이는 범인이라고요. 이게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예?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살인하는 그 강력 범죄자만 살인범이 아니고 이거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범죄예요. 이게. 그 범인이 지방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을 누가 만들었어요? 범인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예?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운 나빠서 걸린 겁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 답이 나왔죠. 내 병을 만든 주체는 나예요. 그 내 병을 고치는 힘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 병을 고치는 힘은 나에게 있어요. 내 병 고치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만들어 놓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병 좀 고쳐주셔. 그리고 의사는 원인을 모른대. 의사들이 얼마나 예? 무식하다고 해야 될까? 양심 없다고 해야 될까? 참. 예? 아니, 너무 자명한 거 아니에요? 이 범인을 없애면 되는 걸 갖다가 이 혈관을 스텐트를 넣어서 확장을 시킨대. 얼마나 무식한 짓이에요? 확장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거 확장시키면요, 이 지방이 여기 그대로 있어. 근데 이거를 관을 집어넣어서 확장을 시켜요. 이게요, 지방이 딱딱한 이 플러그 같은 거예요. 경색, 심근경색, 뇌경색 하잖아요. 경색. 이 경자 굳어질 경자입니다. 굳어진다. 색자는 맥힐 색자예요. 지금 저게 맥혔잖아요. 맥혔어요. 맥힌 것은 굳어지면서 맥히는 거예요. 굳어졌어. 딱딱하게 굳어진 거로 혈관을 확장시켜보세요. 혈관 터집니다.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텐트 시술하다가 혈관이 터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터져가지고 전체 개복하고 전체 열고 다시 탁 깨매고 이런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걸 확장만 시켜놓으면 된대. 왜냐? 이렇게 넓어야 피가 흘러가는데 좁아졌으니 이 범인은 생각하지 않고 좁아진 것만 생각해. 아, 좁아졌으니 넓혀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넓혀놓으면 되겠네. 혈관 확장을 탁 시켜놨는데 이 혈관벽이 다 굳어진 상태예요. 신축성이 없어. 탄력성이 없어. 이 상태, 이 혈관은요, 이거는 아무리 3배를 넓혀놔도요 터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혈관벽이 신축성이 있거든. 탄력성이 있거든요. 이미 이렇게 돼버린 혈관은 신축성, 탄력성이 없어요. 딱딱해요. 네. 그걸 또 확장을 시킨대. 터져버려. 터져버려. 그래서 범인 잡자 이거예요. 범인. 그 범인 잡는 길은 이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약 버리고 음식을 줄이고 여기 보세요. 닥터 얼리 윌리엄스라는 분이 당신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나아지기 위해서는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술할 필요가 없고 병원 가서 검사할 필요가 없고 약 먹을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신을 아프게 하고 나빠지게 했던 그것을 멈추는 것이다. 멈추래요. 뭐를 멈춰야 됩니까? 이걸 멈춰야 된다. 이게 원인이에요. 이거 멈춰야 돼요. 하루 세끼 밥 먹어. 난 적당히 내 위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적당히 하루 세끼 먹었는데 이게 과식이냐? 예, 엄청난 과식이에요. 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쓰지 않았으니. 한 끼도 과식이에요. 한 끼도. 그래서 병을 고친 사람들은 전부 식사를 줄인 사람들이 병을 고쳤고요. 2끼나 한 끼, 1일 1식 하신 분들은요, 1일 1식 하면은요, 모든 병이 사라진답니다. 모든 병이. 해보신 분이 알아요. 저는 하루 한 끼 먹고 삽니다. 해보신 분이 알아요. 하루 한 끼. 야, 3끼 먹던 걸 한 끼만 먹으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2끼 드시고요. 한 끼라도 줄여보세요. 좀 줄여보세요. 하루 한 끼 기적이더라. 내가 한 끼를 먹어보니까 난 다 죽는다던 사람, 이분이요, 없는 병이 없어요. 간 수술하고 콩팥 수술하고 심장 수술하고 암 수술하고 막 고혈압, 당뇨는 기본이고 신투석 하던 분이 병원에서 몇 참 못 살고 죽는다 그랬거든요. 저 병은 못 고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이 한두 가지 해야지. 합병증이 와가지고요, 하루 한 끼를 먹으니까 쓰는 듯이 없어지더라. 무슨 병원이고 약이고 먹을 필요가 없더라. 그 전부 이런 얘기는, 아까 공복이 세상 최고의 약이 공복이더라. 장을 비우니까 싹 없어지더라. 어머님 장 한번 비워보세요. 혈압약 끊고도 혈압이 120이 안 넘어갑니다. 110도 안 나와요. 공복 상태를 만들면 요 한자 아시죠? 요 한자. 젊은 분들은 요 정도 한자는 읽을 수 있죠? 1일 1식. 하루 한 끼를 먹으니까 모든 병이 사라지더라. 병이 점점점 이 고혈압, 당뇨병은요, 뭐 이렇게 점점점점 나아지는 병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식사를 바꾸고 운동하면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뭘 해서 점점 좋아지더라? 아니에요. 식사를 탁 바꾸고 운동을 하고 자연식물식, 아까 섬유소 섭취를 해가지고 장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고 혈관 청소해버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완전 뚝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져 버려요, 수치가. 당화혈색소가 10 얼마가 나오고 혈당이 막 400, 500, 600 나오던 분이 정상 100도 안 나와요. 하루 세 끼가 내 몸을 망친다. 하루 세 끼가 내 몸을 망친대요. 이게 다 전문가들이 쓴 책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하루 한 끼를 한번 먹어봐라. 얼마나 몸이 변하고 달라지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1일 1식. 그것도 생식 드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 우린 전부 튀겨서 먹죠. 근데 치킨 그냥 닭을 그냥 삶아서 수육으로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젊은 분들 다 튀겨서. 야, 그 튀겨서 너무 맛있죠. 그 맛을 내는 성분이요, 그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 우리가 만들어서, 원래 없던 것도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튀기고 굽고, 고열에다 튀기고 굽고 하면 연기에 그을려가지고, 그을리면은 그 소시지 같은 거 그을려서 먹어요. 훈제라는 거 해서 먹어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 암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걸 매일 먹고 몇 끼 먹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제가 어렸을 때처럼 1년에 한두 번 먹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또 분해가 돼. 독소를 먹어도, 벤조피렌 잔뜩 한 사발을 먹어도 한 번만 먹고 안 먹으면 그 뒤에 점점 연소가 돼요. 근데 매일 퍼놨는데 연소는 안 시키고 독소도 연소가 됩니다. 독소도 연소가 돼요. 독을 먹어도 연소만 시키면 괜찮아요. 전 세계 장수촌에 가면은요,
아버님이 좀 이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남자분들 담배 좋아하잖아요. 담배 피면 요즘 담배 가게 보세요. 별별 아주 저 엄청난 그 더러운 그림들 막 그려놓고 있죠. 이거 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세계 장수촌에 가보면 120세 되는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하루 종일 빨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언제부터 담배 피웠을까요? 10대부터 피웠었어요. 10대부터. 100년을 피웠어, 100년을. 한 세기를. 근데 암이 없어요. 담배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네. 세계 장수촌이라는 데 가면 문명국이 없어요. 다 후진국이야. 저 파키스탄, 저 남미 페루, 뭐 그다음 저기 어디 뭐 훈자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해발 5,000m 저 파키스탄에 그 문명이 전기가 없어요. 기계가 없어. 약국이 없고 병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120살 산다니까. 왜 그렇게 사는가 봤더니 비결이 뭐예요? 하루 종일 일한 거예요. 일한 거. 연소입니다, 연소. 운동.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하고 운동하고 연소를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먹든지 독소가 쌓일 시간이 없어. 축적이 안 돼요. 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리 윌리엄스가 뭔가 할 필요 없다. 이거 세계적인 의사입니다. 얼리 윌리엄스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젊은 분들 빨리 스마트폰에 찾아보세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전 세계가 자타가 공인하는 명의입니다. 이분이 외과 의사, 수술만 하던 외과 의사예요. 어머님 암 수술하셨는데 이분이 암 수술하던 외과 의사. 수술하니까 하나도 안 났더라. 다 필요 없더라. 45년을 수술했어요. 45년을. 수술칼 집어 던지고 난 이제 자연치유사다 해가지고 자연치유하니까 다 났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수술도 할 필요 없고 병원가 검사할 필요도 없고 병원 찾아갈 필요도 없다. 당뇨, 고혈압 이런 병은 다 만성병입니다. 만성병.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열이 40도로 올라가고 막 근육통 생겨. 그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그때는 가셔야 돼요. 급성질환 응급상황에서는 가셔야 되는데 이게 다 만성병이에요. 만성병은 병원에서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30년 동안 병이 증가한, 질병이 증가한 이유 이런 거라 그랬죠. 요즘 우리가 다 이 젊은 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3명이 채소, 과일을 별로 안 먹는데요. 권장량 미만 섭취. 이게 뭐냐면 식이섬유 부족이에요. 식이섬유. 이런 것만 먹어요.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뇨가 나오죠. 콜레스테롤. 이렇게 혈압이 높죠. 지방. 이게 높으니까 이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경색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좀 드시자 이거예요. 이것 좀. 이게 채소, 과일 드시는 거고요. 밥을요. 아까 무슨 시래기밥 이런 것도 좋은데요. 쌀 자체를 바꾸세요. 현미밥, 잡곡밥 드셔야 돼요. 저 뒤에 제가 잡곡을 수십 가지를 전시를 해놨어요. 진열을 해놨습니다. 이게 병원인데 왜 잡곡을 진열해 놨을까? 그 잡곡이 약이에요. 어머님 드시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어떤 약보다 좋은 약이 현미 잡곡입니다. 곡식이에요. 곡식인데 껍질째 먹는 통곡물이에요. 통곡물. 당뇨병 통곡물 드셔보세요. 사라집니다. 고혈압, 당뇨 사라집니다. 사라져.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해보시면 알아요. 아, 세상에 약을 먹어야지. 약을 끊으면 어떻게 돼? 동물성 단백질은 섭취할수록 손해예요. 어머님 몇 끼 계란 튀겨서 아버님 반찬 올려드리죠? 계란 튀겨서, 예? 생선 튀겨서 올려드리고 고기 삶아서 올려드리는 거죠? 이 동물성 단백질이요, 섭취할수록 손해라. 섭취할수록 손해. 그래서 이분이, 이 조병식 원장님이 이보세요.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라. 몸 어떻게 바꿀까요? 몸을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병원 가서 수술해서 몸을 바꿀까요? 얼굴을 바꿀까요? 이렇게 요즘 뭐 성형 이런 거에서 바꿔요 막.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음식을 이런 걸 먹으면 우리 몸이 병적으로 가고, 이런 거 안 먹고 식물식, 채식을 하면은요 우리 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병든 몸이 건강하게 바뀌더라. 바뀌는 걸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재생이 됩니다. 재생. 병든 세포가 정상세포로 복원됩니다. 복구가 돼요. 그 복구시키는 힘이 채식에 있다는 거예요. 채식에. 망가뜨리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식물식을 해라. 이런 걸 드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부모님 세대, 이게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아, 그래,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늙으니까, 늙으면 아프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 젊은 사람들이 아픈 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아파요. 애기들이 당뇨병에 걸리고 애기가 고혈압에 걸리고 애기가 암에 걸려서 온다니까요. 이게 이 암이라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5가지 이름이 있어요. 암을요. 제가 그 5가지 이름을 여기다 쓸게요. 풍요병이랍니다. 위에 현대병이랍니다. 현대병. 이 현대에 생긴 거 옛날에 없었어요. 그리고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선진국병이랍니다. 선진국병. 선진국에만 있더라. 후진국에 없어요. 저 북한에 암이 별로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암, 당뇨 거의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암, 당뇨병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WHO 세계보건기구에 다 조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병, 현대병. 그 뭡니까? 또 있습니다. 부자병이래. 부자병. 암에 걸리신 분들은 다 부자예요. 부자. 이거 동의하세요? 동의 못하세요? 글쎄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요. 생각 좀 해보겠어요? 요거는요. 본인이 생각해보거나 말거나 전문가들이 다 조사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결론. 선진국에 갈수록 많더라. 옛날에 없는 현대병이더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생기는 병이고 잘 먹고 편안한 사람, 부자도 편해요. 편안해요. 부자들 일 안 하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생긴 병이다. 식원병이다. 식원병이 뭔지 아세요? 식사 저의 맨 위에 밥 식자. 이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밥이 이 병을 만든 원인이더라. 그 밥이 만든 결과물이 병이다. 내가 하루 세끼 먹은 밥이 만든 병이에요.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 여기 보시면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분입니다. 이게 암세포 성장과 증식의 재료랍니다. 재료. 그 재료를 우리가 매일 먹고 있어요. 지금도 드시고 계실 거예요. 암의 원인이 이건데 이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암센터 의사들,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아무도 몰라요. 동물성 단백질. 뭐예요? 고기, 계란, 우유, 생선. 암의 원인이랍니다. 암 증식을 시키는 재료랍니다. 그 재료를 우리가 매일 먹고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채식에는 저 암을 이겨내는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채식 잘 안 하고 특히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하거나 무슨 그 병원 치료, 심한 병원 치료를 받으면 몸이 허약해지고 특히 항암 하신 분들은 몸이 굉장히 수척해져요. 그런 병원에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하라고 오히려 이거 잘 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런 얘기 했죠? 의사들이 단백질 섭취 잘 해야 된다고 했죠?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좀 읽어보시면은요. 이 안에 모든 답이 여기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이거 안하무인이에요. 이거 안 들어요. 왜? 고기가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먹어요. 여기 보시면요. 암이라는 병이 지난 30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원인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가 뭡니까? 내가 조리하지 않고 이미 조리된 음식을 내가 먹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유통 과정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조미료나 첨가제가 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먹고 있어요. 외식. 다 이거 외식이라 내가 하지 않은 음식은 전부 거의 대부분 식당 음식은요. 조미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첨가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향과 맛을 내야 되니까 화학 조미료를 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재료, 고기든지 채소든지 과일이든지 쌀이든지 모든 농축산물이 전부 화학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농약, 중금속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유전자까지 변이시켜가지고 GMO 식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빵 드시죠? 가루 음식 좋아하시죠? 과자도 드시고 드실 거예요. 그 밀가루 전부 80%가 유전자 조작 식품이에요. 유전자를 조작한 거예요. 이 유전자가 우리 암이 뭡니까?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게 암이잖아요. 유전자를 공격해요. 정상적인 유전자를 공격합니다. 얘네들이. 항생제, 각종 식품 첨가물, 정제가 뭡니까? 설탕. 저기 아메리카에 남미에 가면은 큰 설탕이 사탕수수 농장들이 있는데 거기 그 흑인들이 노예들 옛날에 데려다가 그 농장을 만들어. 거기 흑인 노예들이 지금 수대를 계속 살잖아요. 그 흑인들, 노예란 말은 뺍시다. 그 흑인들이 그 땅에서 계속 사는데 수대를 살면서 사탕수수를 먹어요. 그들은 당뇨병이 없어요. 이 설탕으로 정제해서 사탕수수에 즙을 짜갖고 정제한 게 설탕 아닙니까? 설탕 먹는 우리는 당뇨병에 걸리는데
그 설탕의 원재료인 사탕수수를 그대로 즙을 짜서 그대로 마시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절대 안 걸립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제하면은요, 자연 본능의 순수한 자연 본능, 치유 기능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질이 바뀌어요. 우리 몸에서 이상 변화를 만듭니다. 이상 변화. 그래서 이제 흰 쌀과 흰 밀가루, 이게 전부 가공한 거지 않습니까? 정제 가공한 거예요. 추출해서 농축시키는 거. 인간의 어떤 행위가 가미돼 가지고 가공된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킵니다.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자연 그대로의 걸 먹어야 되는데 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식이섬유가 감소했습니다. 식이섬유. 여기 식이섬유 하나도 없어요. 지방 이렇게 많이 먹고 콜레스테롤 이렇게 많아지고 동물성 단백질이 증가하고 이러면 여기 식이섬유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이거 선진국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4분의 3이 채소, 과일을 거의 안 먹더라. 가공식품만 먹더라. 권장 섭취량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없으면 장이 망가져요. 식이섬유가 없으면 우리 몸에서 인터페론이라는 강력한 항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자, 제가 자꾸 자연치유 주장하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수십 년을 연구했습니다. 아이들을요, 자연유치원이라는 데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놀게, 이게 유치원이래요. 독일 애들이 노는 유치원인데, 요런 애들이, 부모들이, 야, 우리 보면, 야, 저거 참 어려운 애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유치원에 못 보내가지고 저런 데를 보내나. 근데 이게 독일에서요,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아주 고학력 지식인들, 그 자녀들 이런 데를 보낸대요. 이런 데를 보내는데, 얘네들 보세요. 맨손 맨발로 흙을 만지면서 놉니다. 근데 이렇게 키운 아이들을 수십 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암이 안 걸리더래요. 암이 안 걸리더랍니다. 당뇨, 고혈압이 안 걸리고 우울증, 정신질환이 없대요. 자폐라든지 ADHD라든지 아이들 병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조현병, 요즘 젊은 아이, 초등학교에 조현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선생님한테 막 집어 던지고, 선생님 막 죽인다 그러고, 부모에게 막 죽인다 그러고, 이런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조현병이거든요.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그런 병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놀이터 보세요. 흙이 없죠? 흙이 없어요. 이건 자연 그대로예요. 여기 유치원 건물이 자체가 없어요. 이 선생님들은 그냥 보호자일 뿐이야. 안전사고 나지 않는 아이들 그냥 보호만 할 뿐이지. 네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놀아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더러운 것 같죠? 흙이 더러운 것 같죠? 사모님, 제 발을 좀 보세요. 저 발 보셨어요? 네. 저는 항상 이러고 삽니다. 선생님은 양말이 필요가 없네요. 양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저는 양말 안 삽니다. 필요 없어요. 돈 남았죠? 양말 장사도 양말 장사 다 죽었어, 이제.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양말 장사 굶어 죽을 텐데, 여러분이 양말 신고 있으니까 양말 장사는 아직 굶어 안 죽어. 근데 벗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근데 이 양말에 대해서만 1시간을 떠들어야 다 이해가 돼요. 얘네들이 양말 있습니까? 신발 있습니까?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여기서 키운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더라. 암에 안 걸리더라는 겁니다. 커서. 당뇨병 안 걸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디스크, 협착증, 고혈압, 당뇨병이 이런 아이들은 안 걸리고, 이런 유치원에서 우리 여기 흙 없죠? 깨끗하다고. 이게 폴리우레탄인데요.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환경 호르몬인데 이게 환경 호르몬이 잔뜩 안 돼서 넘어졌는데, 이런 흙바닥에서 놀던 아이들은 넘어지면 무릎이 까져요. 피가 나요. 근데 여기서 넘어지면 피 안 나요. 들어온 게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게 깨끗한 거라고 믿어요.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민원 들어오죠. 바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다 오는데, 학교 갔다, 초등학교 갔다 오는데 흙이 묻어서 왔어. 어디 까졌어. 피가 나. 엄마들이 난리 납니다. 그죠? 근데요, 이 독일의 선진국에, 그것도 유명한 선진국의 저 고학력 지식인들이 자네들 이렇게 보낸대. 까지면 더 좋대요. 까지면 더 좋다. 이게 놀다가 여기 이제 상처가 생기면 더 좋대. 왜 더 좋을까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흙 속에 마이코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좋은 균이 있습니다. 균. 토양 미생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미리 감염돼 가지고요, 면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면역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 몸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도와줘. 암을 막아주고, 당뇨, 고혈압을 막아주고,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 면역을 만들어준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큰 데이터를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이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그런 데이터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런 게 좋은 줄 알고 이게 푹신푹신해요. 이게 푹신푹신한데 이걸 만지고 여기 이게 살이 닿잖아요. 여기는 면역이 없어요. 미생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환경 호르몬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환경 호르몬? 암을 만들고 당뇨 고혈압을 만들고 뇌 정신병을 만들고 하는 물질이 여기 잔뜩 한데 넘어져서 까지지만 않으면 돼. 눈에 보이는 흙이 들어온 게 안 묻으면 돼. 이걸 좋은 거야.